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안내 화면을 조금 바꿨죠. 처음에 이제 영상 시작할 때 나오는 안내 화면을 바꿨는데, 어제 영상에 제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부터는 장투 여러분들 위주로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트 공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은 좀 잘 보시는 분들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심란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나 극단적이지 않은 선에서 이제 괜찮다 싶은 것들은 조금씩 소개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유가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징징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제가 멘탈 관리를 잘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바로 계속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041불, XRP 가격이 41센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XRP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50센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얼마 전에 있었던 스위스 내셔널뱅크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빵용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었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금융업계의 괴물들이, 거기에 이제 괴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거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임 자체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이제 거기 나왔던,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몇 명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IMF 총재,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IMF에서 나오셨던 분, IMF에서 Financial Counselor 그리고 디렉터직을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여기 계신 이분은 남아프리카 연방준비은행원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남아프리카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뱅크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은행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은 타일랜드 중앙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으로부터 온 손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뉴욕 지부의 장입니다. 이 제롬 파웰 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국제의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사우디 중앙은행의 은행장,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의 은행장, 그리스 중앙은행의 은행장, 그 다음은 홍콩 금융위원장, 또 여기 참석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여성분은 이제 러시아의 중앙은행 장이시고, 그 위에 있는 이분은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 장입니다. 그 다음에 후덕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보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국제결제은행의 총감독이자 전 멕시코 은행, 멕시코 중앙은행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내셔널뱅크의 의장, 그리고 스위스 내셔널뱅크의 부의장, 이렇게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페루 중앙은행의 은행장 참석을 했었고요. 그 밑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 주리치 대학의 교수,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 교수, 그리고 호주 모나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이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빠라바빵 빵용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몇몇 사람들을 알아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물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장은 없네요. 일본도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밝혀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알아본 이 정도 명단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XRP 네오라는 커뮤니티 멤버의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개 민간 스타트업이 뉴욕에서 여러 중앙은행들 관계자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7년도에 리플사는 이미 그런 모임을 가졌었고, 그때 처음으로 IMF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는 지속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들 관계자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장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빵형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빵형이 좀 버벅거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살짝 좀 이해가 가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그냥 일반 행사에 나와가지고 패널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굉장한 압박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이제 미래 어떤 식으로 중앙은행들이 대처를 하게 되는가, 그것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중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좀 된 뉴스이긴 한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을 깜빡했었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렸었던 그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죠. 홍콩 금융관리국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 혁신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이 종이 화폐, 종말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인들이 저희 지폐들에 새겨져 있죠. 그분들에게 곧 있으면 빠이빠이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어쉬시빌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는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규제 관계자들, 정책 입법자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 그런 중앙은행들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빵형이 최근에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IMF 총재 그리고 빵형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웃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에스크로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이제 리플사에서 이제 숫자 조작을 했다. 그리고 혹은 몰래 더 갖다 많이 팔았다.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을 했었던 코인 매트릭스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분기 보고서 및 온체인 데이터 수치 차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는 리플사의 간단한 회계 실수일 수도 있다 라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는 리플의 전체 운용 규모에서 일부분을 차지한다. 조작 논란은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똑바로 하든가 이 자식아.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은 앞서 코인 매트릭스 측은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의 분기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 수치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에스크로에서의 자산 이체 속도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익명의 에스크로 주소에서 5,500만 XRP가 방출됐다. 거래 요청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리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레기들에게 많은 먹이를 던져준 셈이죠.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리플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커뮤니티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것도 헛소리다, 또 다른 퍼드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TO인 데이빗 슈월츠가 몇 번씩 이렇게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스펜드 월렛 앱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두 커플은 이 스펜드 앱을 통해서 XRP로 스타벅스에서 공항에서 지불을 하는 모습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re here at the DFW airport. We're going to try to find a place that takes Apple Pay so we can use our spend card to use our XRP. 796, you can go for it. Oh, I know. Let's try Starbucks. Oh, yeah. Oh, there's one. Cool. 자, 별다방으로 들어갑니다. 796, you can go for it. We pay Apple Pay or sorry? Yeah, sorry. You can go for it now. Okay. Can I get your name? David. I think it doesn't work. Doesn't work. Oh. Dang No, you good, it worked. Oh, it did work? Yeah. Okay, It we're works. It's slow now. Okay. 예, 애플페이를 이 애플 와치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손목시계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XRP로 별다방에서 커피를 주문 및 이제 지불까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서 XRP 가격이 곧 있으면 폭발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XRP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과거의 차트에 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XRP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국제은행 간의 결제를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XRP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제 빵형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즉시 실시간 유동성 전달을 통해서 이제 몇 조 달러가 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XRP다라는 것이죠. XRP는 기반이 굉장히 단단한 프로젝트이고 지금 현재 실사용면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사람들의 열광에 휩쓸리지 말고 기본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XRP와 리플 사의 기술의 사용처들은 계속해서 나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여기 계신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216개의 기관 및 회사들이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이제 리플사와 함께 협업을 맺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만드셨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코인원이라든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플사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16군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체 밝혀지지 않은 곳들을 제외한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밝혀지지 않은 곳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한 몇백 개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파트너십이 프로덕션 컨트랙트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곳들이 일주일에 2군데에서 3군데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리플사의 기술 그리고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 및 기관들이 엄청나게 더욱더 늘어나서 이 표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전 세계 수백만 군데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저도 이렇게 채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월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